네, 여름에는 바깥 활동 많이 하게 되죠. 등산이나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러다 보면 벌에 쏘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벌도 있지만 또 말벌 같은 거는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예, 생각보다 흔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원전 한 2600여 년 전에 이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 벽에 왕이 벌에 쏘여 숨졌다는 상형 문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만큼 벌은 인류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친숙한 벌에 쏘여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CCTV 화면인데요. 하루 사이에 이 벌에 쏘인 환자 5명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 주말 야외 활동을 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건데요. 5살 어린이도 머리 뒤통수를 벌에 쏘였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벌에 쏘인 직후에 심장마비가 실제로 와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벌에 쏘이는 환자는 한 13,000여 명에서 16,0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데다 이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벌독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벌에 한번 쏘이면 그때 물 한 방울 정도 되는 양의 독액이 들어갑니다. 예. 이 벌의 독침은 알을 낳는 관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암컷만이 쏠 수가 있습니다. 이 벌독에는 이 메르틴 같은 독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효소가 또 들어있는데 그 효소들이 독소를 훨씬 흡수하기 좋게 만듭니다. 일단 벌독이 몸에 침투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요. 그래서 투과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대부분 쏘인 자리가 빨갛게 변하고 붓고 아프다가 수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 꿀벌보다 또 말벌에 쏘이는 게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꿀벌은 작고 보시면 이 솜털이 많으면서 아담하게 생긴 데 반해서 예. 말벌은 털이 적으면서 몸집이 크고 엄청 날쌔게 크네요.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꿀벌에 쏘이면 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말벌에 쏘이면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 통증 같은 심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또 꿀벌은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말벌은 먼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무섭네요. 그 벌에 근데 쏘였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알타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막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그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대부분 진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쇼크, 이 정확한 용어로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100명 중 한 0.5명꼴로 이제 발생하고요. 대부분 이 벌에 쏘인 뒤에 한 15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날수록 더 심각한데요.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러다가 숨을 쉬는 기도가 붙게 되면 심장마비까지 초래해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쏘인 후에 15분 이내에 나타나게 된다면 병원에 빨리 가든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벌에 쏘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벌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꿀벌은 벌침에 이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쏘면 침이 사람 몸에 박힙니다. 이때 이 벌의 독액과 내장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쏜 꿀벌은 죽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말벌은 침에 갈고리가 없어서 여러 번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인 자리에 벌침이 보인다면 꿀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꿀벌에 독침이 박혀 있다면 독소가 더 이상 흡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신용카드 같은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 옆으로 긁어주면서 제거해 줍니다. 이 손톱이나 핀셋 같은 걸 이용하는 건 이 침을 짜는 역할을 해서 독이 더 몸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또 이 벌침을 제거했다면 다음 단계는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비누와 물로 쏘인 부위를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부은 부위에 적어도 20분 이상 또 얼음찜질을 해줘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지 지켜봐서 심하게 붓고 어지럽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봐야 합니다. 심지어 심장이 멈췄다면 바로 현장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일단 그 손톱이나 핀셋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러면은 저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벌에 쏘이거나 물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 벌을 자극하는 화려한 색상의 옷을 피하고요.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꿀벌은 꽃가루를 좋아하지만 말벌은 이 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같은 음식을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입에 묻어있는 경우 이 말벌이 와서 그 입 주변을 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예. 합니다. 또 이 땅벌집은 땅속이나 벽 속, 통나무 밑에 주로 있고 말벌집은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야외에서 무심코 건드리기 쉬우니까 항상 주의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벌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스크롤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정부의 메르스 대책회의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메르스가 끝났다라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도 지난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감합니다.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일상 오늘도 정성껏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